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홍철기입니다. 대한애국당 집회에서 홍문종 의원이 탈당 예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김정기 박사님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말 황당한 얘기 같은데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홍문종 의원과 조은진 대표 사이에 올 초부터 물밑 교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물 위로, 수면 위로 이제 부상했을 뿐이고요. 지난번에 이제 대한애국당 집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홍문종 의원이 입당하라는 분들이 많다. 저도 참을 만큼,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수천 명의 탈당한 당원들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기 위해서 그런 날이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이게 팩트인가요? 네, 대한애국당 집회에서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다른 당의 집회에 나가서 그렇죠. 탈당을 예고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게 언론에 지금 보도가 된 상태입니다. 예, 보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은진 대표는 이제 황 대표를 향해서 또 한마디 했잖아요. 이제 다음 공천에서 이제 친박을 학살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보수 진영의 대정계 개편을 예고하는 그런 신호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대한애국당이라고 하면은 의석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무슨 정계 개편을 그렇죠. 논할 만한 그게 아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홍문종 의원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고 할까요? 이게 상당히 이제 세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일파만파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데, 또 홍문종 의원 뒤에 만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다, 이렇게 되면은 더 이거는 파급 효과가 크겠죠. 이제 그런 겁니다. 아니, 설마 그렇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거거든요. 신상진 의원이 무슨 특위위원장 맡았잖아요. 예.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 그 위원장을 맡았는데, 신상진 의원이 그 합리적인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박 중에서도 좀 온건한 분이죠. 이분이 이제 공천에 대한 지도를 이제 그려가는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이 탄핵에 대한 언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2016년 20대 총선 공천, 이 엉망진창으로 돼버렸기 때문에 그 결과가 결국은 탄핵까지 왔다. 그래서 현재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리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친박 대학살을 예고하는 말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홍문종 의원이 위기를 느끼고 한마디 한 거죠. 한마디 한 건데, 이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쪽을 적극적으로 끌어안는 노력을 해서 보수 대통합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그냥 나가게 하든지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조은진 대표 입장에서는 좋잖아요. 결국 만일에 이제 이 홍문종을 스타트로 해서 여러 친박 의원들이 만일에 이 탈당이 러시를 이루게 되면은 대한애국당을 살찌우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만일에 이제 정계 개편으로 간다면은 전제가 지금 대한애국당 그림으로는 안 되고요. 가장 큰 전제는 박근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한 800일 정도 될 거예요. 그렇죠? 지금 구속된 지 한 800일 정도 될 겁니다. 아마 구치소 생활이. 되게 오랫동안 인신구속을 사실 하고 있는 거고, 현재는 유영하 변호사만 유일하게 단독 면회를 하고 있는데요. 연말 연초 가가지고 만일에 홍문종 의원이 박근혜를 단독으로 면회를 하는 순간 사실 탄력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어떤 형태로든 이제 메시지가 생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를 좀 알잖아요. 완전히 죽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은 물밑에 있지만은 그 세력이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결코 자시할 수 없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총선에 세력을 확대해서 정말 충성스러운 그런 부대를 양성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좀 너무 위험한 발언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런데 이게 가시화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구치소에서 언로가 막혀 있는 상태고, 지금 정확한 박근혜 대통령의 워딩이나 생각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알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긴 한데요. 박근혜 대통령 최근에 이제 몇 명이더라? 70명 되네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 청원을 검찰이 내었습니다. 대표 청원인이 홍문종 의원이고요.
여기는 재미있는 게 무소속으로 나가 있는 서청원도 있고 김무성도 들어와 있고 조원진도 있고요. 또 더 재미있는 거는 한교안 대표의 직계인 사무일부 총장 추경호 의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우파적으로 이렇게 해서 70명의 그 현역 의원들이 서명을 한 거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는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면은 애국 국민들이면 다 동의를 네. 하고 있는 상황 아닐까요? 예, 동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액션을 취하는 거죠. 액션을 취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쪽에서 풀어주겠습니까? 저는 박근혜 석방 안 할 거라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을 안 할 거로 보고요. 그래서 옥중 정치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시점이 연말 연초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중심에 홍문종 의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옛날에 그 진박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한교안 대표 주변에 있는 분들이 거의 진박들이잖아요. 홍문종 의원이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캠퍼, 대선 캠퍼에 조직총괄본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총장을 했고요. 사무총장 할 때 본인이 지구당 위원장, 당의 위원장 있죠? 60명 좌파 세력으로 심었습니다. 지금은 뭐 한 3분의 2는 절단이 났지만 그래도 여전히 나름대로 기반을 가지고 있는 현역 의원 중에 한 사람이고요. 또 원래 이제 진박 의원들이 여전히 배지를 달고 있고 시퍼렇게 살아 있잖아요. 그래서 범진박이 한교안 대표 세력으로 들어가 있고 진박은 보직은 별로 안 맡고 있지만은 유사시에 공천에서 날아갈 수 있다는데 행동을 같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은 연말 연초 홍문종 의원이 박근혜를 단독 면회해서 구체적인 메시지도 필요 없어요. 그 자체가 상징적인 액션이 되면서 아마 진박 성향의 새로운 정당이 지금 대한애국당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조원진 의원은 대구 경북 총책이 되겠죠. 그러면서 한 축이 될 거고 그렇게 해서 아마 이 친박 성향의 신당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그걸 우려하는 거예요. 우려로만 끝나기를 바라겠습니다. 홍문종 의원도 결국에는 정권을 창출하는 데 역할을 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뭉쳐야 되는 시점이고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야 되는 시점이고 예. 또 현실적으로 대한애국당이라든지 조원진이라는 분은 그런 구심점이 되기에는 분명히 약한 부분이 있어요. 아니, 그분이 구심점이 아니라니까요. 그분이 구심점이 아니고 단기적으로는 거쳐가는 코스지만은 이 대한애국당은 해체가 되고 전혀 새로운 친박 정당이 사실은 출현하는 거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교안 리더십이 테스트를 받는 건데 지금까지는 장외 정치를 했잖아요. 장외 정치를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장내 정치, 국회 정치도 해야 되지만은 자유한국당 장내 정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한교안 대표의 탁월한 리더십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구 쪽으로는 이제 이 친박들하고 관계, 그 다음에 중우 쪽으로는 유시민 쪽하고의 관계를 어떤 형태로든 이 보수 통합의 형태로 엮어내는 리더십이 요구되는 그런 유시민이 아니라 유승민. 유승민 아니 죄송합니다. 유승민 의원을 유승민이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말하자면은 친박을 만일에 극으로 본다면은 지금 한교안 대표의 스탠스를 정통우파로 본다면 그다음 중우를 유승민으로 본다면은 이게 이제 범보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학자적인 입장에서 네네. 뭐 말씀을 하시는 거겠지만은 네네. 저 개인적으로는 친박이 극우다 이런 표현은 사실 적합하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그게 하거든요. 이제 전후 독일 정치를 보면요. 이런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개 지금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잖아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소수 정당이 기댈 수 있는 언덕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만일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대로 간다면은 이미 진보 진영에서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1중대 정의당, 2중대 평화당, 3중대 민중당에서 딱 전열 정비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정책연대도 하고 투쟁도 같이 하는데 우리 우파에는 그거 없잖아요. 우리 우파에는 없어서 예를 들어서 중우 진영, 극자 진영으로 해서 정책연대도 하고
싸울 때는 또 함께 싸우고 집권을 하면은 또 연정도 하고 뭐 그래 왔던 것이 전후 이제 독일 정치인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채택이 안 되면은 사실은 분열이죠.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만일에 가게 된다면은 이제 아마 이런 구도로 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앞으로 한번 좀 지켜봐 주세요. 그런 식으로 가서 다당제 구도로 갈 텐데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채택이 되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원포인트 개헌이 전제가 돼서 이 대통령 중심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이 개헌을 해서 가야 나라가 혼란에 빠지지 않을 텐데 하여튼 요즘 제가 대한민국 정치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혼란 그 자체예요. 상당히 답답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홍문종 발 탈당 예고라고 하는 것이 황교안 대표 리더십의 시험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황 대표께서도 오른쪽과 왼쪽을 보면서 어떤 길이 양당 구조하에서는 이 보수대 통합이 맞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다당 구조로 가면은 굳이 이것만이 선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결론을 잘 내려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 주는 것이 우리 보수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내에서는 대응을 해야 될 필요는 없나요? 지금 이제 먼저 던졌잖아요. 신상진 특위위원장이 20대 공천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결론을 낸 게 뭔가 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 현역 의원들은 다 책임을 지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새로운 룰 세팅을 했을 때 예고되는 게 뭐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홍준표 대표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현역 의원들 중에서 탄핵 프레임을 적용을 하면은 책임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냐?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친박 부대들이 느끼는 거는 뭔가 하면은 책임론을 내세워서 결국 공천 정국에서 우리를 대량 학살하려고 한다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홍문종 의원이 대표 선수로서 먼저 치고 나가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은 또 당에서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겠죠. 그러니까 이 고도의 정치력이 친박 부대들하고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우 진영하고도 필요하고 그래서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른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참 문재인 정부 치하에서 2년 너무 깁니다. 보수 세력이 다시 정권 찾아오려면 집안 싸움 하지 말고 하나로 단합해서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총선 치르고 대선 치르고 승리를 연속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부에서 총질하는 일 이제 그만두고요. 우리 모두 한 길로 한 곳을 바라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의 한 수 아침 11시 생방송 예정되어 있습니다. 매일 모든 식구들이요 진행하기로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 매일 아침 유튜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의 한 수 홍철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